예전 같으면 청와대 앞길 가면 어디 가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텐데 이제는 안녕하세요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들으셨던 것처럼 의미 있는 변화 하나가 있습니다. 청와대 앞길로 들어갈 때 어디 가십니까라는 검문이 사라지게 되는데 바로 오늘 오전 방금 전 사진입니다. 이현정 의원. 네. 50년 만인데 이건 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968년도 1월 21일 날입니다. 지금도 김신조 목사가 이제 살아 계신데, 당시에 이제 북한 정찰국 소속 1, 2, 4부대, 여기서 이제 그 무장공비 31명이 1월 18일 날 북한에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북한산을 넘어와서 비봉과 승가사를 지나서 여기 자문 터널 있지 않습니까? 예. 자문 초소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적발이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종로 경찰서장이 총격전을 하다가 이제 숨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북한산에서 매복을 하고 오다가 결국 청와대 바로 코앞에서 당시에 이제 그때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총격전이 벌어지고 해서 결국 간신히 이제 진압을 해서 우리가 체포를 한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이 향토 예비군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1.1 사태 이후에 이 청와대 앞길이 다 이제 봉쇄가 되면서 출입을 못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사실 이제 50년 만에 다시 이제 개방이 되는 것인데, 사실 청와대라는 위치가 북한산이 바로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어떤 훈련받은 요원들이 오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매일 저렇게 검문하고 했었는데 50년 만에 일단 그런 검문이 이제 없어진 오늘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사적인 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김정숙 여사가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도 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리고 또 업무가 경호실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주영훈 경호실장 이렇게 하고 또 시민들 중에 50여 명을 뽑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이제 일종의 기념 행사죠, 그죠? 그래서 걷기 행사처럼 이렇게 해서 오늘 어쨌든 기념할 만한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조금 세레머니를 해야 되니까. 근데 조촐하게 대통령이 직접 나오시면 더 좋지만 여사님 중심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밤중에 산책 행사니까요. 아무래도 대규모 인원보다는 이런 작은 크로 의미 있게 그런 식으로 짜여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청와대 근무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밤 10시, 11시 이렇게 늦게까지 근무하다가 나오면은 경비원들 몇 명만 서 있고 굉장히 이게 좀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앞뒤로 높은 담장이 있죠. 경복궁 뒷담장이 있고 청와대 앞담장이 있고, 또 물론 일부는 철책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혼자 걸어 나오고 밤늦게 혼자 나오면은 서늘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밤늦게 이제 야근하다가 퇴근하면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개방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온기가 서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풍수 지리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지식은 없지만 청와대 앞광이 밤만 되면은 서늘한 그런 느낌에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따뜻한 느낌으로 바뀌는 그런 첫날이 되고, 이제 여사님과 또 담당을 하는 경호실장과 또 이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유홍준 전 문화재위원장이 이렇게 같이 한다면은 오늘 행사가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사진으로 봐도 조금 뭔가 달라진 느낌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허 교수님, 그러면 이제 백악관처럼 진짜 앞에서도 사진 찍는 거 다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하죠. 사진 찍는 거 사실은 이제 낮에는 사진이 이미 찍을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정문 앞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은 낮에는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주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 참여정부 때 보면은 점심시간에 운동하시고 경복궁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거기에 이제 24시간 밤에도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사진 찍을 수 있고요. 굉장히 이제 친근한 공간으로 바뀌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냉랭하고 차가운 데서 기운이 따뜻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곳으로 바뀌면은 청와대 문화 전체도 바뀌고 청와대의 정치적 분위기도 좀 많이 달라져서, 지금까지 청와대만 가면 대통령이 실패한다 했는데 오히려 좀 그런 기운들이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더 크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물론 네. 긍정적인 점이 참 많겠지만 좀 우려되는 점은 아무래도 경호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경호법상 문제가 된다거나 안전의 우려는 없을까요? 일단은 아마 다 검토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법상으로는 사실상 문제는 사실 없어 보이고, 다만 실제로 경호할 때 문제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주영훈 경호실장이라든지 충분히 검토가 된 상황에서 개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저기가 사진도 좀 찍어보고
좀 앞에 가서 이렇게 좀 저기서 행사 같은 것도 생각이 좀 가능해요. 이번에 행사는 이제 열어놓은 행사지만 앞으로는 광화문에서 절로 옮기는 것도 뭐 많이는 못하겠지만 한 번씩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후 8시에 뭐 김정숙 여사까지 나와서 이제 청와대 앞길 개방 행사를 연다고 하니까 그것도 주목이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했다면 이제 청와대 그리고 여당의 자유 게시판이 사라졌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그 얘기를 꺼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누구보다도 소통을 강조하고 전 정부의 소통 부재를 비난해 왔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내용이 올라오니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말로는 소통을 외치면서 정작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겸허하게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충고드립니다. 소통 얘기를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꺼냈는데 이종우 실장님. 네네. 청와대는 원래 자유 게시판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왜 놀랐냐면 이겁니다. 지금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하고 바로 청와대가 이제 그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 홈페이지를 그냥 받아서 사실은 그냥 일단 급하게 그러니까 업데이트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받아봤더니 없었더라. 그러니까 없다. 이게 한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얘기가 뭐냐면 원래 박근혜 정부 때 그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면서 자유 게시판이 있었거든요. 그때 자유 게시판에 뭐 어떤 글이 올라와서 문제가 됐었고 했던 그런 기사도 많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17년 3월, 올 3월이죠. 탄핵 사태 있고 뭐 하니까 사실 이 청와대 오프라인 청와대도 사실은 정지됐지만 사실 온라인 청와대도 사실은 거의 뭐 정지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부터 자유 게시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 게시판이 없는 상태로 받아서 그냥 썼다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50여일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고 이미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색깔에 맞춘 그런 어떤 국정이 시작됐다고 하는 와중에 솔직히 청와대 홈페이지도 자신들의 것으로 사실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 정부에서 없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냥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변명인 것 같은 느낌이고요. 여당 문제는 이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대선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내부의 어떤 후보들의 지지자들끼리 이 당 홈페이지에 가서 굉장히 좀 서로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과열되다 보니까 막아놨다. 근데 막아놓은 건 좋은데 이제 그 경선도 끝나고 사실 대선 지금은 완전히 집권 여당이 됐는데 아직까지 막아놨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옹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두 부분 다 좀 변명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정부, 열린 정당을 지향한다면 자유 게시판이 없는 건 좀 궁색한 변명 같아 보입니다. 예, 뭐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직접 운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어서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뭐 그 이제 좀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면이 하나 있고요. 청와대에 직통으로 전화하는 게 있었습니다. 실시간 전화인데 바로 받아서 답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낮 시간에도 그렇고 뭐 약주를 반쯤 하신 분들이 전화를 하면 혼자서 30분, 1시간을 욕설을 하는, 그러면 응대를 하는 직원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또 다른 분들도 전화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일부. 예, 일부지만 근데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3분 시차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서 모든 말씀을 다 하고 나면 다시 청와대 직원이 2, 3분 후에 바로 들어서 응답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이제 시스템 개선이 있었는데, 그러나 뭐 인터넷상의 자유 게시판을 완전히 오픈해놓고 어떤 말도 다 수용하는 게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이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이렇게 문자를 보내나 했더니 자유 게시판이 없어서 문자를 애용하시는구나 하고 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예, 이현정 의원님 뭐 문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자 폭탄을 그간 야당 의원들이 주로 받았다면 이제는 여당 의원들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행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여당 내에서도 사실 자신들의 어떤 여당 내의 어떤 인물과 인사나 이런 문제에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비판하는 의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아주 뭐 집중적으로 또 문자 폭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편 내 편 할 것 없이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결정사항 또 그 인사를 비판하거나 하여튼 뭔가 이런 인사에 뭐 비판만 하면 하여튼 무조건 이제 문자 폭탄을 보내서 아주 뭐 참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뭐 또 그림으로 아주 그 안 좋은 그림들 같은 거 남겨놓고 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TV 토론 같은 데 나가서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송영무 장관이라든지 그랬더니 바로 그냥 그 페이스북하고 거기에 이제 뭐 아주 폭탄이 터져 나오고 또 이제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여러 가지 여성 비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억에 납니다. 이거 뭐 의견을 갖다 청와대에 전달했다 부적절 하는 예. 걸. 그랬더니 또 백혜련 의원한테도 또 이렇게 문자 폭탄이 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중국의 문화혁명 시대의 홍위병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여튼 마오쩌둥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 무조건 이제 붉은 깃발 가서 이제 처단하고 이런 것들 보면 보여지는데 지금의 이런 문자 폭탄 행위가 보면 저는 이게 자연 발생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이게 하나의 좀 조직적인 그런 게 왜냐하면 딱 시간적으로 있다 그래요. 이 받는 사람들 보면 딱 발언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오고 딱 끝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게 뭔가 하여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자 폭탄에 관련해서는 이분의 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쨌든 여성 의원분들도 본인들의 정책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고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받지 않으리라고 기대하진 않으셨을 테거든요. 다만 그분들은 충분히 감내해 나갈 그 정신적인 성숙이 되어 있으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 그런 그 서로 간에 그 민감한 사안들이 잘 마무리되고 나면 또 지나갈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감내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 말을 박용진 의원과 백혜련 의원도 동의를 할까요, 박지훈 변호사님? 아니, 손혜원 의원은 이제 문자 폭탄, 문자 행동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박용진 의원이나 지금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 당내 비판 자체가 박지훈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현장을 잠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스터 피자의 창업주 보시는 것처럼 정우현 회장이 오늘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서초동 본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MP그룹 정우현입니다. 1990년에 출범한 미스터 피자는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자라나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 대표 브랜드가 되어 세계 각국에 한국의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스터 피자에 보내주신 사랑에 환히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제 잘못으로 인하여 실망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천점과 동인천역점은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즉시 폐점을 했습니다. 식자재는 오해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일체의 친인척을 철저히 배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매하겠습니다. 또 즉각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 가족점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미스터 피자 상생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상생 방안을 강구하고 구체적인 경영 쇄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랑받는 국민 피자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창업 스쿨을 개설해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가겠습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진정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도맹 경영, 상생 경영을 통하여 미래형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진심으로 미스터투자의 정우현 회장이 서초구 방배동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저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최근에 여러 논란과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검찰 청년 수사에 창업을 대해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책임을 친척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 소식은 뭐 이어지는 채널A 뉴스에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저희는 준비했던 이 박용진 의원과 백혜련 의원의 이제 내부 분란, 이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이분들 향하는 데 대해서 표창원 의원은 좀 감내해야 될 일이다. 이야기를 조금만 더 많이 위축될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도 국회의원이고 백혜련 의원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의사라든지 당내 뭐 비판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기관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문자 행동이나 문자 폭탄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어떤 의견 제시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같은 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같은 쪽에서 어떤 얘기를 듣는 게 더 마음 상처를 받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백혜련 의원도 실제로는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제가 뭐 조금만 그 사족을 붙이면요. 어쨌든 뭐 누구나 정치적 의사를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고 그 의사에 반대되면 또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이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보수적인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보다 오히려 진보적인 분들이 더 많이 비판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런 데서 큰 불행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는 뭐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게 되면 모자란 만큼 못하다고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 백혜련 의원이나 뭐 박용진 의원 같은 편인데 왜 이러느냐. 당신들이 이런 말 안 해도 비판하는 사람 많은데 굳이 당신들까지 나서야 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원들은 의원들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좀 인정을 하시고 과유불급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번 문자 폭탄 논란의 중심에는 탁현민 행정관이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 탁현민 행정관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을 한다고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탁현민 행정관의 부적절한 그런 이 성적 인식에 대한 글귀가 이미 거의 한 달 된 걸로 전 기억해요. 처음 시작된 건. 그런데 지금까지도 청와대에서는 탁 행정관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거나 본인의 문제라거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반응, 탁현민 행정관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반응이 동행으로 나왔거든요. 동행한다는 건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시킨다는 건 곧 뭐 거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 말했던 이걸 비판해 왔던 그 그룹이 야당이었느냐 시작은 야당에서 했을 수도 있어도 좀 뒤늦었지만 여성 단체들 특히나 여성연합 같은 진보적인 여성 단체에서조차도 부적절하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를 강행하겠다, 내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동행을 한다는 건 곧 앞으로 있을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국정 운영에도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50년 만에 개방된 앞길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의 끊이지 않는 논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청와대 찍고 이번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보죠.